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단 한 번의 소란도 없이 마치 숲속의 깊은 호수처럼 살다 간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그 조명이 꺼진 뒤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손을 맞잡았던 사람 말입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은 그가 남긴 수백 편의 영화보다 그가 남기지 않았던 그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시절 그 스타에서는 국민 배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평생 몰랐을지도 모를 한 남자의 진실한 생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한국 연기계의 거목이자 고인의 가장 가까운 선배이셨던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동건 씨, 우리가 참 오래 와왔지요.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참 묘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옛날 연극하던 시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아서 그 친구를 추억해야 한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참 시리게 하네요. 사실 성기는 저에게 후배이기 전에 참 배울 점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닦아온 그 길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연예인의 일화가 아니라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작은 대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안성기 씨가 살았던 한남동의 그 아파트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화려한 주거단지에서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지하 복도나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땀 흘리시는 청소부님들과 경비원분들이 고인을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 밖에서는 조금 위축되거나 반대로 너무 대우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기 씨는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안성기라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었나요? 그럼요. 성기는 원래부터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배우들이 촬영장에 가면은 스태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다들 주인공 대접하느라 바쁜데 성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막내 스태프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친구였어요. 이름이 뭐냐고 묻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게 그 친구에겐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죠. 한남동 아파트 이야기도 저한테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라면 당연히 그랬겠구나 싶더군요. 이웃들이 증언하기를 성기가 비 오는 날이면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며 손을 꼭 잡아줬다는데 그게 가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는 삶 자체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웃 주민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유명인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기 바쁜데 안성기 씨만큼은 항상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먼저 말을 건넸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대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타인을 정말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나이쯤 되면은 잘 알게 되죠. 그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들은 아마 자신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성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지방 촬영을 갔을 때였는데 날이 아주 덥고
현장은 엉망이었죠. 다들 예민해져서 짜증을 내는데 성기가 어디선가 아이스크림을 박스째로 사와서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기사님부터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고생하신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성기야 너도 좀 쉬어라 했더니 그 친구가 허허 웃으면서 형님 이분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화면에 나오겠습니까? 하더군요. 그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화려한 모습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그림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헌신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그를 국민 배우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군요. 사실 요즘은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기 씨는 평생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직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했다는 점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선생님, 성기 씨가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그 친구는 정직과 배려를 유산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성기가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남에 대한 배려를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주셨다고요. 그 말을 실천하며 산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언젠가 지치기 마련인데 성기는 그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성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족이 떠난 것처럼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짧은 시간에도 그분들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농담 한마디를 건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고 하시더군요.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토록 깊은 향기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기 씨는 그 어려운 단어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과연 나는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성기 씨가 보여준 그 고요한 인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예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기는 결코 가르치다 들지 않았어요. 그저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죠.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형이고 선배인데도 저 친구만큼 너그럽게 세상을 품고 있나 싶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의 따뜻한 인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불렀던 그 이름들 속에 그의 진심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묵묵히 세상을 밝히던 그 등불 같은 마음 말입니다. 네, 무대 뒤에서 건넨 그 진심 어린 이름 부르기가 결국 안성기라는 거대한 배우를 지탱하는 뿌리였다는 사실이 오늘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살면서도 가장 낮은 곳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참 그립습니다. 동건 씨, 자네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정중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언제인가요? 우리 같은 배우들은 시상식이다 뭐다 해서 화려한 곳에 갈 기회가 많지만은 매일 아침 남의 집 앞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에게 고급 호텔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번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성기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 먼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명동의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 5성급 호텔의 대연 회장의 아파트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을 전부 초대한 겁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는 게 아니라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은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으시라고 말이죠. 평소에 땀 냄새 밴 작업복만 입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분들이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신사와 숙녀가 되어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데 그 풍경이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라면 우리 세대에게는 꿈의 장소나 다름없던 곳인데 그곳에 작업복 대신 한복을 입고 들어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단순히 돈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핵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기 씨 부부가 직접 문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손을 맞잡으며 어서 오시라고 오늘 정말 고우시다며 인사를 건넸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안성기답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성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님, 평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1년에 하루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연회장에서 성기는 결코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계신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함께 갈비를 뜯고 와인을 마시며 요즘 손주는 잘 크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하며 2시간 내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쑥스러워서 고개를 못 드니까 성기가 직접 사진기를 들고 가서 아주머니 오늘 한복이 너무 고우신데 저랑 사진 한 장 찍으셔야죠 하고 먼저 다가갔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아 나중에 한 분 한 분 전달했다는데 그 액자가 그분들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다고 해요. 그건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안성기라는 거목이 그분들의 고단한 삶을 인정해준 훈장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액자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긍지로 남았겠지요. 사실 요즘 많은 연예인이 명절에 떡상자나 선물 세트를 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호텔을 빌려 만찬을 열고 같은 테이블에서 눈을 맞추며 식사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용역 업체 소속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분들까지 빠짐없이 챙겼다는 점이 참 대단합니다. 성기 씨는 그분들을 아파트의 부속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성기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성기는 그분들을 위해 돈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시간을 썼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정한 이유도 그분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길 바랐기 때문이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행사를 위해 성기 부인이 직접 한복 대여점까지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호텔 주방장에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편하면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한식 코스를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날 호텔 직원들도 놀랬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친형제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이에요. 그 만찬은 안성기가 세상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이죠. 동건 씨,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은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세상 천지에 알리고 싶어 한다리지 않습니까? SNS니 뭐니 해서 자기가 먹은 비싼 음식, 좋은 가방, 그리고 가끔 하는 기부까지 다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데 성기는 평생을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죽고 나서야 아파트 만찬 소식이 알려진 것처럼 성기는 자신의 선행을 침묵이라는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두는 사람이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지만 진정한 명예는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라는 걸 성기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침묵이 때론 너무
깊어서 옆에 있는 사람조차 그 친구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기 씨는 늘 고요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드라마 출연 제의를 거절하면서도 후배의 무명 뮤직비디오에는 무료로 출연해주고 그러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죠. 선생님, 어쩌면 자신이 하는 일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예라는 것이 가진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기는 명예를 유리 그릇처럼 다뤘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안 된다는 결벽에 가까운 책임감이 있었죠. 언젠가 술자리에서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성기야, 너는 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느냐? 좀 편하게 살아도 아무도 뭘 안 한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 웃으며 형님, 대중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제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은 저는 평생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더군요. 그 친구에게 명예는 권력이 아니라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려는 듯이 조용히 행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할 때도 병원 측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데 결국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안성기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이 내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이죠. 자신의 양심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 참으로 무겁고도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사실 성기 씨 정도의 위치라면 조금은 거드름을 피워도 세상이 이해해 줄 텐데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를 자랑하며 대중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대조해보면 성기 씨가 남긴 명예의 유산은 정말이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댓글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이제야 깊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성기는 진짜 명품 인간이었습니다. 겉은 소탈한 무명천 같아도 속은 비단보다 고운 사람이었죠. 한 번은 영화 촬영장에서 후배 배우가 실수로 성기에게 큰 결례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성기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 후배가 미안해할까봐 먼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자신의 권위로 타인을 누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명예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성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자리에 이토록 긴 여운이 남는 것이겠지요. 자네 부산국제영화제 때 성기 모습 기억나나? 집행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영화제의 얼굴이자 최고의 귀빈 대접을 받는 자리 아니겠나. 다른 배우들은 매니저에 스타일리스트에 서너 명씩 데리고 고급밴을 타고 나타나는데 성기는 혼자 리무진 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어. 정장 한 벌 챙겨놓은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옆 좌석 사람과 눈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내려온 거야. 영화제 관계자가 나중에 그러더군. 위원장님 차량을 따로 준비했는데 왜 버스를 타셨냐고 물으니 성기가 허허 웃으면서 버스가 더 편하고 사람 사는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권위의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집착하게 마련인데 성기 씨는 오히려 그 대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대의 의전 차량도 쓰지 않았다는 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겠지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성기 씨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췄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자신을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으로 정의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순간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믿었죠. 영화제 기간에도 성기는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면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웃으면서 사인을 해줬지. 한 번은 경희대학교 앞에서 여학생 4명이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성기가 4명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는 고마워요.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라고 했대. 배우가 팬에게 고마워하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거든. 성기는 자신의 인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중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방을 직접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야. 대중이 잠시 빌려준 인기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기 씨는 광고도 함부로 찍지 않았던 것이군요. 10년 넘게 커피 광고 하나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너무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도 결국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연예계에서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 특히 수억 원의 유혹이 눈앞에 있을 때 그걸 뿌리치는 것은 고행에 가깝지 않겠나. 하지만 성기는 그 어려운 걸 해냈어. 드라마 제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거절하면서 영화라는 한 우물만 팠고 현장에서는 막내 스태프에게도 존댓말을 썼지. 성기가 버스에서 내릴 때 그 낡은 가방을 든 손이 참 투박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명품백보다 빛나 보였어. 그 가방 안에는 안성기가 평생 지켜온 배우의 자존심과 인간의 겸손함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 그 친구는 큰 차를 타고 으스대는 것보다 좁은 버스 좌석에서 시민들과 어깨를 맞대는 것에서 진짜 배우의 영감을 얻었던 게 아닐까 싶네. 동건 씨, 자네 태진아 씨, 아들 이루가 데뷔할 때 안성기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거 기억하나? 그때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었지. 국민배우 안성기가 무명 신인의 뮤직비디오에 그것도 2번이나 출연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태진아 씨가 용기를 내서 전화했을 때 성기는 단일 초에 망설임도 없이 그래 내가 나가줄게 라고 했어. 출연료는커녕 오히려 현장 스태프들에게 자장면을 쏘며 영수증까지 챙겨줬다더군. 태진아 씨가 경비 처리할 수 있게 배려한 거지. 그 친구는 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사실 태진아 씨와 성기 씨는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지만 공적인 일에서는 철저했던 성기 씨가 그렇게 흔쾌히 수락했다는 건 단순히 친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의 시작을 축복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헌신이었겠지요. 나중에는 박중훈 씨까지 직접 섭외해서 함께 출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중훈이도 성기가 가자고 하니 이유도 안 묻고 따라갔지. 그게 안성기라는 사람의 무게감이야. 성기가 태진아에게 그랬다더군. 진아야, 네 아들인데 내가 돈을 받겠냐. 이건 삼촌으로서 선물이다. 라고요. 촬영 당일에도 성기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대본을 보고 또 봤어. 무료 출연이라고 해서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었지. 오히려 감독에게 이렇게 찍으면 더 좋지 않겠냐며 아이디어를 내고 신인 가수인 이루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 그런 선배가 어디 흔하겠나. 요즘은 후배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선배들이 많은데 성기는 후배들이 찾아와 기댈 수 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존재였지. 태진아 씨가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술만 마시며 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에게 성기 씨는 단순한 동료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은인이었을 겁니다. 부인 오소영 씨가 태진아 씨를 끌어안으며 남편이 태진아 씨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라고 위로했다는 말을 듣고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기 씨는 그렇게 떠나면서도 남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심어주고 갔군요.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어. 그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 어린 눈빛과 배려였지. 뮤직비디오 촬영 끝나고 성기가 짜장면 영수증을 건네며 했던 말, 이거 진아 씨 회사 돈으로 처리해요 라고 했던 건 정말 세심한 배려의 끝이었지. 자신이 돈을 냈으면서도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되도록 머리를 쓴 거야.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이지. 성기는 그렇게 이름도 없는 후배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성을 뗄감으로 썼던 사람이야. 그 따뜻한 불꽃이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정이란 참 지키기 어려운 요새와도 같지 않나? 밖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정작 안에서는 소홀해지기 쉽고 유혹도 참 많지. 그런데 성기는 41년 동안 오소영 씨와 단 한 번의 불협화음도 없이 살아왔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알지. 성기가 아내의 전시회 때 직접 조각품을 나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영락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어. 국민배우 안성기가 아니라 조각가 오소영의 남편 안성기로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더라고.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내 아내 작품을 옮기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며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 정말 보기 드문 부부였습니다. 1993년에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족을 공개했을 때 성기 씨가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대화하는 평범한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집에서는 저토록 평범하고 다정한 가장일 수 있구나 하고요. 특히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영화에서 배두신을 찍은 날은 집에서 아내 얼굴을 못 봤다는 농담 섞인 고백은 그의 순수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거야. 성기는 정말로 아내를 하늘처럼 존중했어. 연기하면서 다른 여자 배우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직업적 숙명을 늘 미안해했지.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술자리도 마다하고 집으로 달려갔던 거야. 아내가 기다리니까,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성기가 가족에게 자주 했던 말이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였다는데 사실은 그 반대지. 성기가 그렇게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었기에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거야. 조각가인 아내가 마음 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조도 정말 철저했지. 성기는 아내의 재능을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했어. 그런 겸손함이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싶네. 아내의 전시회 작품을 직접 옮기며 행복해하던 성기 씨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요즘은 부부가 서로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따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의 예술적 동반자로 남았군요. 성기 씨가 떠나던 날 병실을 지켰던 아내와 두 아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안다빈 씨가 아버지는 내 인생의 롤 모델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기 씨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완벽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타이틀이지. 성기는 두 아들을 예술가로 키워내면서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었어. 그저 묵묵히 지원하고 뒤에서 응원했지.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을 때도 성기는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았어.
그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 성기에게 가정은 자신의 명성을 확인받는 곳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쉼터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거야. 41년 동안 그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성기가 쏟은 정성은 그가 찍은 수백 편의 영화만큼이나 가치 있는 기록으로 남을 걸세. 성기가 암투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혈액암이라니 세상이 참 무심하다 싶었지. 그런데 성기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기부를 멈추지 않았어. 2021년에 서울 성모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곳은 성기의 두 아들이 태어난 곳이자 자신이 암 치료를 받았던 곳이었지. 그 친구는 병원을 단순히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시작되고 다시 살아난 은혜의 장소로 여겼던 거야. 1억 원이라는 돈보다 그 돈에 담긴 고마움의 무게가 훨씬 더 컸을 걸세. 병원 측에서도 성기 씨의 기부 사실을 뒤늦게 알렸죠. 홍보를 위한 기부가 아니라 정말 조용히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자신이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선생님, 성기 씨는 평소에도 그렇게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더 깊어진 것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거야. 성기는 원래부터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니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의사들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그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지. 투병 중에도 성기는 다른 환자들을 걱정했어. 병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환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힘내라고 격려했다더군. 자신이 가장 힘들 때조차 남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게 안성기의 천성이지. 병원에 기부한 1억 원도 사실 투병 중에 영화 출연이 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거야. 그 돈은 아마 수많은 혈액암 환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걸세. 성기 씨의 그런 진심이 있었기에 그가 떠난 뒤에도 많은 의료진이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인간 안성기로서 보여준 예의와 존중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던 것이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성기 씨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보은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곳에 보답하고 고통을 이겨낸 곳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누린 모든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떠난 것이군요. 바로 그거야. 성기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할 때 박수 소리를 듣기보다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떠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병원 기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성기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의 고리를 하나하나 매듭짓고 있었던 거지. 그 1억 원은 안성기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연애 편지 같은 것이었어. 나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라는 따뜻한 고백 말이야. 그 고백이 지금도 병원 복도를 타고 흐르며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 걸세. 장례식장에 조용필 씨가 나타났을 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 없네.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건 유명하지만은 60년이라는 세월을 나란히 걸어온 우정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나? 조용필 씨가 영정 사진 앞에서 성기야 하고 불렀을 때 그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 그 짧은 한마디에 60년의 세월이 함께 꿈을 꾸던 어린 시절부터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던 중년의 시간까지 다 담겨 있었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배우가 아니라 그저 친구를 먼저 보내난 평범한 노인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 조용필 씨와 안성기 씨는
출석 번호가 29번과 30번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 소년들이 자라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상징이 되었고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남았습니다. 조용필 씨가 빈소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성기 씨가 조용필 씨와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기가 그러더군. 영필이는 나에게 거울 같은 친구라고요. 서로의 화려함보다 서로의 고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였지. 두 사람 모두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를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았던 거야. 성기가 아플 때 조용필 씨가 조용히 병문을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두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었지. 성기가 떠나고 나서 조용필 씨가 한동안 무대에 서지 못할 정도로 상심이 컸다고 해. 60년을 같이 걸어온 그림자가 사라졌으니 그 허전함이 오죽하겠나. 장례식장에서 조용필 씨가 흘린 눈물은 안성기란 한 인간에 대한 조의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뜨거웠던 청춘에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 걸세. 그 장면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세대에게 조용필과 안성기는 단순한 스타 의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을 위로해주던 두 영웅이었는데 한 영웅이 친구를 먼저 보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우리 모두의 상실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용필 씨가 부르는 친구라는 노래가 이제는 더 슬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성기 씨도 하늘에서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겠지요. 분명 그럴 거야. 성기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무대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지.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나? 조용필 씨가 영정 앞에서 성기야 고생 많았다 라고 속삭였을 때 나는 느꼈네. 진정한 우정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이야. 성기는 떠났지만 조용필 씨의 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찬란했던 순간 속에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박제되어 있을 걸세. 2026년 1월 5일 일요일 아침 9시 성기가 마지막 숨을 내뱉은 시간이지. 그 친구는 죽음조차 참 단정하게 맞이했어. 병마가 온몸을 갉아먹는데도 고통의 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았다고 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지. 성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고마워였다는데 그 한마디가 안성기의 74년 인생을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네. 자신을 사랑해준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결국 감사였다는 사실이 참 안성기답지 않나. 일요일 아침 9시라면 온 세상이 평화롭게 쉬고 있을 시간인데 성기 씨는 그 평화로운 시간에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군요. 향년 74세. 너무나 아까운 나이지만 그가 남긴 궤적을 보면 누구보다 밀도 높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성기 씨가 투병 중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혹시 죽음을 직감한 사람처럼 무언가 남기신 말씀은 없으셨나요? 성기가 그러더군. 형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 없이 연기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하더라고. 그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간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지. 성기는 자신의 병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어. 대중에게 걱정을 끼치는 게 배우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도 가발을 쓰고 공식 석상에 나와 환하게 웃었어. 그게 안성기의 마지막 연기였던 셈이야.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순간 연기 말이야. 가발을 쓰고 웃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의 미소에 위로를 받았죠.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을 우리는 차마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기 씨는 끝까지 국민 배우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셨군요. 일요일 아침에 그 고요한 작별은 그가 평생 지켜온 품격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 성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어. 병실 침대 옆에 정갈하게 놓여 있던 안경과 성경책,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건넨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게 안성기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였지. 성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호흡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성기의 죽음은 슬픈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축복이기도 했네. 동건 씨,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가 오늘 한참 동안 성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사실 그 친구의 삶을 말 몇 마디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영화 필름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SNS에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를 자랑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된 이 시대에 안성기라는 사람은 진짜 명품은 바로 인간의 품격과 배려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아파트 청소부님들을 호텔로 초대하고 무명 후배를 위해 달렸던 그 발자국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며 안성기라는 배우를 넘어 한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이다 라는 댓글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고백이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성기 씨는 떠났지만 그가 뿌린 배려의 씨앗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주변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더 불러보려 합니다. 그게 성기 씨를 추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성기가 하늘에서 그걸 보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사실 성기는 이 대단한 철학을 말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아주 쉬운 이 가르침을 남긴 것뿐이니까요. 이제 저도 성기 곁으로 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은 그 친구를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기야, 네가 있어서 우리 세상이 참 따뜻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안성기라는 배우의 삶을 통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성기가 우리에게 남긴 그 온기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성기 씨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절 그 스타 안성기 편 어떠셨나요? 화려한 스타의 삶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품격이 더 빛났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작은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고 안성기 배우는 마지막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운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명품 같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 시절 그 스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목소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